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이번 주는 첫날부터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지루하고 힘든 시장 안에서 버텨오신 구독자님들께 가뭄의 단비와 같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하락장을 마치고 오늘과 같은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해볼 첫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KT는 전 국민이 다 아는 통신기업입니다. 통신기업이라는 업 자체는 오랜 기간 동안 핸드폰 보급률이 올라가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이상의 성장은 힘들다는 전제하에 과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하락세만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사물에 인터넷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사물 인터넷부터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통신이며 그 외적으로도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등의 OTT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KT라는 기업의 성장성을 더 확대시켜주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KT의 콘텐츠 밸류 체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스토리 위즈를 통해서 웹툰, 웹소설 등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의 원천 IP를 처음 생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 컨텐츠 제작 유통사인 스튜디오 지니를 통해 컨텐츠를 제작 후 KT의 다양한 자체 기반의 유통 플랫폼 스카이TV, 올레TV,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자체 OTT 서비스인 시즌을 통해서 유통을 시킨다는 컨텐츠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 밸류 체인을 완성해낸 상황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면 김영진 KT 재무실장은 9일 열린 KT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스튜디오 지니의 컨텐츠와 관련 크라임 퍼즐 시작으로 6개 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내년 오리지널 컨텐츠 15편을 제작할 것이며 2023년부터는 연간 20여 편의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25년까지 IP 라이브러리를 1000개, 드라마 IP를 100개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KT는 통신회사에서 벗어나 종합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던 전통적인 통신기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OTT와 콘텐츠라는 거대한 성장성을 겸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았으니 기업의 실적과 현재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3분기에도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올해 예상되는 기대치를 더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을 해오다가 올해를 시작으로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인공지능과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뜻하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기업 간 거래 B2B 사업이 크게 성장을 했고 특히 신사업의 주축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최대 사업자로 자리매김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즉 올해의 큰 실적 성장은 일회성적인 실적 상승이 아닌 구조적인 사업 성장에서 비롯한 굉장히 의미가 큰 실적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구조적인 성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주가가 현재 싼지 비싼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된 상황에서 올해 연간 주당 순이익은 1분기부터 1159원 더하기 1298원 더하기 1191원 더하기 356원은 4004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 현재 주가인 31,450원과 비교했을 때 퍼는 31,450원 나누기 4,004원은 7.85배로 퍼가 10배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KT의 경우에는 작년에 주식 한 주당 이익인 2,520원 중 1,350원을 배당금을 주었으며
기업 측면에서도 배당 성향을 50% 정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연간 배당금에 있어서 한 주당 이익의 반절은 배당을 한다는 의미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올해 연간 한 주당 이익이 4,004원이므로 배당 성향을 고려한다면 배당금이 2,0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반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2,000원 나누기 31,400원은 6.36%로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현재 주가는 엄청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배당금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컨센서스인 1,688원으로 잡아도 현재 배당 수익률은 5.3%가 넘을 정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과 퍼 7배 수준의 실적 대비해서 저렴한 주가를 둘째 쳐도 배당금을 위한 수요가 연말에 몰릴 경우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부채 비율 115%에 유보율 851%로 충분히 안정적인 상황이기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KT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위에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저항선으로 형성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고 추세를 반전시키면서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KT의 주가도 하락 조정을 이어오다가 이렇게 지난주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다시 단기적인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는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업이라는 큰 성장성을 등에 업고 실적 성장을 시작해 가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의 투심 악화 속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며 현재 퍼가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며 특히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올 정도로 현재 주가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 만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되니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함께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은 기업 이름에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치과와 관련한 임플란트 제품을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너무 거대한 기업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기업은 겨우 임플란트 기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덴티움이라는 기업도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에 기반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유명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실적 안정성과 재무구조 그리고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덴티움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분기보고서에서 덴티움의 주요 제품을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이렇게 치과용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6%로 전체 매출의 대부분의 비중을 임플란트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기업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단에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으며 특히 해외 매출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50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며 해외 매출이 50% 급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꾸준하게 임플란트 시장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이렇게 기업의 실적 전망 컨센서스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시장 성장의 흐름과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인해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미 발표된 올해 3분기까지의 한 주당 이익과 4분기 전망치의 합은 773원 더하기 1295원 더하기 1271원 더하기 849원은 4188원으로 오늘 종가 기준 현재 주가인 59,800원과 비교를 하면 퍼는
59,800원 나누기 41,087원은 14.2배로 절대적인 기준에는 퍼 10배 이상으로 주가가 저렴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덴티움이라는 기업의 경우 과거에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20배 이상의 퍼를 받아왔던 기업인 만큼 현재 퍼 14배는 충분히 저렴한 저평가 구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 추이 안에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트렌드로 잡아나가며 임플란트를 통한 치료는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 자명하며 이렇게 앞으로 연간 주당이익은 2년 후에는 6,243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현재 주가가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실적은 상승하는데 주가는 하락을 하며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주가 또한 실적 성장과 발맞추어 상승해 나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재무 안정성 면도 보시면 부채 비율은 101%로 적당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유보율이 3,915%나 될 정도로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 벌어서 쌓아둔 잉여 자금이 많으므로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덴티움은 이렇게 2018년도에 추세상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를 상승 쪽으로 다시 돌려놓았으며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 최근에는 시장의 하락 조정과 함께 가파르고 깊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래에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현재 주가는 이 상승 추세선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저렴한 구간이지만 아직은 이 단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집 개념으로 조금씩 주식을 모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큰 메가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기업이니만큼 최대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더 적합한 종목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로운 두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는 한 주이지만 최근까지 이어졌던 힘든 하락장에서 구독자님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의 대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식시장의 위기와 하락장의 공포에서부터 온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극적으로 동의를 하며 지금 이 힘든 구간이 오히려 자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셨다면 공포스러운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고 잘 버텨내신다면 꼭 다음으로 이어질 상승장에서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물론 힘드시겠지만 충동적인 매매보다는 홀딩으로 잘 버텨내셨으면 합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